근데 또 한 건이 나옵니다.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사건이 있고 경찰이 조사한 거 이제 추가로 찾은 게 하나 나왔죠.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 한 8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발생한 건데요. 2002년 8월 달입니다. 여름이죠. 네, 네. 이때는 이 김 씨의 옆집에 그 친구 장 씨가 살았어요. 김 씨의 친구. 그러니까 여성분이죠. 장 씨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와, 엄마의 주변인들이 많이 사망을 하네요. 두 사람 아마 같은 아파트 옆집에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장 씨가 당일날 아마 그 아들의 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일 케이크를 이제 자르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일정 부분 조각을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네. 그래서 김 씨한테 이제 케이크를 주고 거기 앉아서 한참 수다를 떨다가 돌아갔어요, 집으로. 네. 돌아가고 난 이후에 갑자기 그 자기 집에서 한 5분 정도 됐을 무렵에 배를 움켜쥐고 그냥 얼굴이 펄해가지고 그대로 숨까지 가빠지면서 쓰러져 버린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아들 생일날. 맞아요. 아들 생일날. 이분도 똑같이 젖산이 높고 그래서 피가 산증이고 여러 가지 수치가 똑같아요. 남편분이랑 지금 와 돌이켜 보니까. 근데 이 옆집 분도 사망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옆집 장 씨는 뭐 굴을 먹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나중에 검찰에서도 또 자문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그리고 옆집 장 씨에 대해서 둘 다 뭐가 의심되냐? 어찌되었든 둘 다 사실은 부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망 원인은 알 수 없고 의무 기록만 가지고 장 씨는 왜 부검을 안 했어요? 이게 처음에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냥 사람이 갑자기 죽었는데. 하면 좋은데 사실 부검이란 게 쉽지 않은 결정이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전혀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심근경색 정도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둘 다 심장 마비로 생각합니다. 심장 마비니까. 처음에 남편 또는 뒤에 있는 장 씨가 만약에 청산으로 사망했다라고 하면 네. 그때 만약에 이거를 검거를 했으면 안 났죠. 따님의 죽음, 네. 그러니까 이 딸의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두 번이나 의심받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이 김 씨는 더 대담해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공개적인 장소, 수영장에서 말이죠. 그 두 사람을 살해할 만한 또 어떤 동기가 없으면 살인 사건은 성립이 그쵸?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살해 동기가 있다면 그 동기를 찾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이겁니다. 뭐예요? 뭐야? 보험 계약서인가요? 맞습니다. 아니 수익자가 어떻게 이 김 씨로 되어 있죠? 보통은 남편이나 가족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계약자는 옆집 장 씨인데 네. 수익자가 네, 하등에 관련도 없는 네. 김 씨로 돼 있는 거죠. 뭐 뒤늦게 이제 이런 내용을 아는 거죠. 내 아내를 임의로 옆집 사는 여자가 보험 말도 안 들어가지고 돼, 그 진짜. 보험금을 또 죽고 나니까 타간다. 이게 말이 되냐 해가지고 네. 한 2달 정도 있다가 수사기관에다 진정서를 냅니다. 이거 네. 네. 어떻게 된 거냐 하고 그렇지만 뭐 증거가 없다 보니까 일단 내사종결이 돼버리죠. 근데 더 황당한 거는 이 둘째 딸이 죽었잖아요. 사망했잖아요. 그때 이제 부검을 엄마는 반대했잖아요. 네. 물론 그 반대하는 마음이 순수했냐는 우리가 이제 의심하게 된 거고요. 근데 그때 이 내연남 박 씨도 같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 아이를 부검해 안 된다. 내연남이 여기서 무슨 발언권이 있어요? 사실은 발언권이 없죠. 없죠? 그러면 지금 나타난 이 박 씨 내연남도 저희가 의심을 해봐야 되고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으니까 부검을 하는 게 찔렸겠죠. 그랬겠죠. 그러니까 네. 이제 부검을 강력하게 반대했고 다만 그때 그래도 첫 번째 남편이나 두 번째 그 옆집 친구와는 달리 딸은 익사라는 사고사였기 때문에 부검을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됐죠. 사실 이 아이는 수영하는 날 아침에 오징어 볶음이랑 무생채 우리가 집에서 자주 먹는 거잖아요. 반찬. 네, 엄마가 해준 밥을 먹고 그러니까요. 수영을 하려는 되게 기쁜 마음이죠. 어렸을 때는. 그러다 죽은 거예요.
결국 판결이 어떻게 났는지. 근데 이제 검찰에서 기소를 앞서 2건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못했죠. 워낙 뭐 의심스럽지만 사건 번호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뭐 엄마 입장에서는 김 씨는 끝까지 그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고작 보험금 때문에 배 아파서 난 내 딸을 죽일 그런 어미로 보이냐. 이 혐의 전체 다 부인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검찰에서는 이 엄마 김 씨를 진범으로 확신을 했고요. 그래서 사형을 구형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열한 그 법정 공방 끝에 2006년 10월 달에 1심 재판부가 유죄 인정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구형한 사형보다는 한 단계 낫죠. 무기징역을 선고했고요. 그 이듬해 2007년도에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현재 교도소에 복역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정황 증거만 있는 상황에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 과학 수사 기법을 통해서 범죄 사실을 입증해냈고 또 이거를 유죄 판결로까지 이어지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우리한테 좀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 같아요. 네, 피해자는 있는데 범인은 없다. 우리는 때때로 증거가 없어 미궁에 빠져버리고 마는 사건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몇 사람을 잠깐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꼭 밝혀질 것입니다. 과학수사대 스모킹건 첫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